안녕하세요. 피트선배 생물 담당 한양대 6학년 박가을입니다. 피단기 피트선배 공부합시다 세 번째 영상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식물입니다. 일단 식물은 매년 한 3-4문제 정도 항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중요한 파트고, 이 부분은 심화된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서에서 캠벨이나 라이프책 이런 데서 구석구석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만이라도 기본서를 좀 읽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벨에 있는 식물 내용 중에서 미출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균근, 식물의 배 발생, 열매 발생 기원 해서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영상 마지막 주제로 간단하게 식물 세포에 대해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식물세포 5가지 유형이 뭐지? 그 특징이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른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먼저 공부를 한 후에 들으시면 퀴즈를 풀면서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서에서는 식물세포를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유세포, 후각세포, 후벽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다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퀴즈를 시작해 보면, 맨날 보지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한 사항들을 표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성숙 후 생존, 이건 이제 뭐냐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기능하는 세포들이 거의 없어요. 다 살아서 기능을 하는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재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가 최대로 성숙했을 때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거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유세포는 당연히 살아있죠. 후각세포 살아있죠. 후각세포가 죽어있죠. 그 다음에 물관세포가 죽어있죠. 그 다음에 체관세포는 당연히 살아서 기능을 하는 세포라서 동반세포가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세포벽. 1차 세포벽은 사실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세포라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무조건 1차 세포벽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는다고 해서 셀룰로스를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세포의 1차 세포벽은 얇고 유연하다 해요. 근데 이거에 비교해서 후각세포의 1차 세포벽은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두껍다. 그래서 얘는 줄기 같은 곳에서 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죠. 유연한 지지 기능,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세포벽은 유세포랑 후각세포는 2차 세포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후벽세포, 물관세포는 얘네들은 죽기 전에 목질화된 그런 리그닌 성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2차 세포벽으로서 축적을 해놓고 죽기 때문에 2차 세포벽이 있고, 그 목질화된 딱딱한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체관세포는 목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 하나하나씩 퀴즈를 통해서 외우신 것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물에서 가장 많은 세포 유형은 유세포다. 이런 단순한 거를 알아야 되나 싶지만 요즘 추세예요. 요즘 추세는 가장 많은 게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세포는 유세포다. 맞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러리라는 야채가 있어요. 셀러리라는 야채에 보면은 그 질긴 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식물 어떤 세포 유형이냐.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후벽세포가 아니라 후각세포. 우리가 아까 후각세포가 줄기에서의 유연한 지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후벽 아니고 후각세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물관세포는 세포 자살 이후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식물세포는 죽어야지만 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물관세포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거는 물관세포가 최대한 성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살 이후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견과의 껍데기, 뭐 호두 같은 그런 껍질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견과의 껍데기는 후각세포의 한 종류인 보강세포로 되어 있다. 아니죠. 일단 보강세포라는 거는 후각세포의 한 종류가 아니라 후벽세포의 한 종류죠. 그래서 견과의 껍데기는 그 리그닌으로 침착된 2차 세포벽, 단단한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후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잎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는 여육세포는 유세포냐? 그쵸?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유세포죠.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덩이줄기, 우리 궤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덩이줄기인 감자에서 녹말을 저장하는 세포, 이거는 후각세포냐? 아니죠. 이거 유세포의 중요한 기능이죠. 유세포의 중요한 기능, 방금 앞에 있는 문제에서 나왔듯이 광합성, 그리고 이것처럼 광합성 산물을 저장하는 거. 그래서 유세포의 두 가지 기능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관세포는 군데군데 2차 세포벽 없이 1차 벽으로만 구성된 부위인 땡땡이 있다. 물관세포는 아까 리그닌으로 침착된 2차 세포벽이 발달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개의 기능상 중요하겠죠. 근데 물을 이동시키려면 리그닌 침착된 부위로는 물이나 무기압류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데군데를 자기가 죽기 전에 2차 세포벽을 부셔서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벽공이라고 부르죠. 벽공. 그래서 물관세포는 벽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관을 통해서 물과 무기압류를 수송하고 뭐 체관을 통해서 설탕물을 수송을 하죠. 이 수송 경로를 심플라스트로 보냐 아포플라스트로 보냐, 이거를 한번 해보면 물관을 통한 수송은 심플라스트 경로이다. 아니죠. 물관을 통한 수송은 아포플라스트 경로예요. 아포플라스트의 정의는 뭐냐면은 죽은 공간을 이동한 수송 경로인 거죠. 보통 아포플라스트 경로가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분들이 세포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거기서 세포벽은 초점이 아니에요. 세포벽이 죽은 공간이라는 거, 즉 원형질막 바깥쪽에 있는 살아있는 식물세포의 내부가 아니라는 게 초점이죠. 그래서 물관을 통한 수송은 죽은 공간으로의 수송, 즉 아포플라스트 경로이다 해야 맞는 말이고, 그럼 반대로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고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는 원형질막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니까 얘는 심플라스트 경로가 맞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헛물관에는 벽공이 있는 반면 물관 요소에는 벽공이 없다. 아니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둘 다 벽공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옆에 있는 관으로 물을 왔다 갔다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헛물관, 물관 요소 둘 다 벽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체관 요소는 핵을 제외한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는다. 즉 핵만 갖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체관 요소는 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그렇지 않죠. 체관 요소는 핵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세포가 핵이 없어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체관 요소는 핵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모든 유전자 발현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동반세포가 대신 해주게 되죠. 그래서 핵을 제외한이 아니라 핵을 포함한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대부분의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은 물간 요소를 갖는다. 즉, 물간 요소가 누구부터 시작이 됐냐, 진화상에서 누구부터 생기게 됐냐,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건데, 대부분의 거시식물, 이거는 아니에요. 그 경계점을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는 속시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책에는 일부 거시식물과 일부 양치식물도 물간 요소를 갖는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메인이 아니죠. 그래서 속시식물부터 물간 요소를 갖게 됐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튼 여기서는 대부분의 거시식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처 시 세포 분열에서 다른 유형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즉, 분화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유세포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유세포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온전한 식물체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즉, 분화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간 요소. 물간 요소랑 헛물간이 그림으로 제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물간 요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헛물간은 이렇게 길쭉하게 방추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거꾸로 짝을 지어야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그림에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식물 세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네, 다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트 선배 생물 담당 박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